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다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차분하게 최고곡 계산하면 되죠. f3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더하기 1에 이렇게 된 1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G의 F3 이런 형태가 돼 있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11을 대입해서 G 11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1-8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3이다. 답을 하면 되는 첫 번째 문제답게 좀 가벼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절차를 정확하게 잘 지켜서 연산을 하라. 뭐 이런 계통의 문제니까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f 인버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함수에서 이제 1을 대입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나요? 자, 원래 역함수 문제가 되게 되면 이 결과를 a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FA를 구하게 되게 되면 A-5 이렇게 처리해야겠고 그 결과가 1이다.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함수 관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 자, 그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y. 자,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됐고요. 자, 그 다음 a 쓰고 가로 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 이동, 평행 이동 잘 된 것 같네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자, 0을 대입했으니까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하면 a 값은 곧바로 톡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자, a 값 4 해서 역시 무리 없이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표시만 정확하게 잘 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하하, 두 개의 주 사이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합이다. 그럼 뭐 정리를 한번 해보죠. 2, 3, 4, 5, 6, 7, 8, 9, 10, 11, 12. 오, 생각보다 많네요. 자, 이게 이제 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이 가지수가 하는 게 이제 규칙적이거든요.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3이 배수가 된다 했으니까 3, 6, 9, 12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가지수가 2, 5, 4,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큰 무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2가지가 되나요? 12가지. 자, 이제 주 사이 던져서 두 눈의 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종종 질문 들어오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됐을 때 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 가지수가 대칭 구조 모양으로 나온다는 사실 한번 학습해두면 자, 유용하게 다른 문제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함께 살펴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때 a, b,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죠? 점근선이죠.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점근선 표시해주고 1, 3, 4분면 방향이냐 2, 4, 4분면 방향이냐 그리는 쪽을 판단해주면 그림을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기 쉬운데 이 점근선이 그런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점근선이 또 무엇하고 관련이 있죠? 자, 평행 이동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이런 항목을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y는 x 플러스 4, 3x 플러스 6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점근선을 구해놓는 겁니다. 분모 0 만드는 x 값은 마이너스 4.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y는 3. 이 부분이 점근선인데 자, y는 x분의 k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진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진 만큼 그대로 요 값이 평행이동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근선이 평행이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k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좀 식 정리를 조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3배의 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남는 요 값이 4분면을 결정해주는,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의 휜 정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수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k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정보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k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 더하기 3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유리 함수는 이 점근선이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점근선이 곧 또 무엇하고 평행이동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겠다. 됐습니까? 자, 점근선, 평행이동 이런 핵심적인 요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함수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한다. 정의역의 원소가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x하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식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고,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1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하고 1하고, 그럼 a하고 b하고 결과가 더 다 같다. 이런 결과를 좀 하나 만들어 놓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 것 같고, g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2 더하기 3이니까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이번엔 얼마다? 4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a, b 값이 같다 돼 있으니까 뭐 볼 거 없이 a하고 b하고 둘 다 결과가 2, 2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달라? 곱하게 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뭐 2 곱하기 2에서 4를 답하면 또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자, 뭐 함수 중에서도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 형태. 자,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이제 같아진다. 그럼 같아진다. 뭐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이론이니까 뭐 조금만 학습을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가장 기본이 이제 이렇게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그래프 이 모양. 자, 어떤 형태의 값에 따라서 이제 1사분면 방향 쪽으로 그래 가느냐, 2사분면 혹은 뭐 3사분면, 4사분면.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어떤 방향으로 3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평행이동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합니까? 3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 2, 3만큼 해서부터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데, 좀 더 정밀하게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x값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4는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1 하든지 1,6을 지나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는 이제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보기를 좀 살펴봐야 되죠. 정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원래는 이제 루트 안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 다음, 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그래프 그리는 방향이 결정되니까 좀 쉽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맞습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맞고요.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린 거다. 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을
이 나오는 거니까 2, 4번 여기를 좀 일부 지나죠. 그러니까 요게 좀 틀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하하. 우리가 이제 일단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역이 3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제 일단 요 부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고요. 요거는 좀 이제 직접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xy 문자를 바꿔서 2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더하기 3 이렇게 써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항을 좀 시키면 되겠죠.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처리가 되겠고,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항시켜서 2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로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나누기 한 결과가 맞습니다. 역시 맞는 말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틀리는 건 이제 4번 이렇게 4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 모양 딱 결정을 하고,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 항목이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이제 삼수 분면 방향이 이런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 그러니까 그 평행이동한 점을 찍고 이제 그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게 되면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무리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 그래프 기형 틀 완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이걸 뭐 직접 연산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제 원래 자 P 이 부분은 순열이고 컨비네이션 이 부분 이제 조합인데, 순열과 조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사실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순열하고 조합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 다 똑같죠? R개 선택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선택해서 끝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조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선택한 것을 또 나열한다 이런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이거 뭐가 되죠? 순열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다라는 이 조합 n 컨비네이션 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R개를 나열한다, 이 부분이 관여가 되면 이게 이제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자, 이렇게 나열의 개념, 이 부분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 사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론이 좀 돼 있다면, 지금 9 퍼뮤테이션 5 이렇게 된 것은 9 컨비네이션 5 곱하기 사실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나열하는 부분.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은 120이죠. 120이 이렇게 그냥 곧바로 답해갈 수 있는, 사실 이론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풀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9, 8, 7, 6,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다 k 곱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 8, 7, 6, 또 5 이렇게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아지려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5 팩토리얼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산에 의해서 좀 살펴봐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주어진 취지를 좀 잘 이해했다면 딱 보자마자 그냥 아하 이건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야 해서 이제 싹 이렇게 답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공부해달라라는 문제니까, 그런 취지에서 풀 정도까지 좀 실력을 좀 빨리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9번 스타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쫙 주어져 있을 때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함수식을 보니까 이제 합성함수 형태에서 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자, 이 괄호 안쪽 부분이 좀 단순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합성함수 원리 중에서 중요한 핵심 이론인 치환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2x는 t 플러스 1 이런 관계, 물론 이제 2를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4x니까 이제 요 2x의 2배 주면 되니까 2t 플러스 2 이렇게 괄호 부분 처리해주고 5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2t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ft는 2t 플러스 7 해서 완벽하게 이제 함수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f2를 구해달라. 이제 깔끔하니까 이제 대입하기 이제 편리하죠. 이제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2 더하기 7 해서 9 가볍게 맞추면 되겠고요. 역함수에 3을 대입했다 모르면 이제 a라고 해주면 이 관계는 이제 역함수의 관계니까 무엇을 대입하면
3이 나올까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2a 플러스 7 이 결과가 3이다. 2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9하고 마이너스 2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7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함수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겠다. 이렇게 될 때는 치환을 통해서 됐습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이제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치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더 응용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학습 좀 정확히 잘해서 다른 응용 문제에도 풀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니까 자, 잘 익혀서 다른 응용 문제 진짜로 잘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있습니다. 4명의 학급위원을 뽑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1명 이상씩 뽑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1명 이상씩 뽑아야 되겠다. 4명을 뽑는데 자, 그러면 뭐 3명 1명, 3명 1명, 2명 2명, 1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저 1명씩 이상씩 뽑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도 되는데 요거의 반대 부분은 뭐죠? 4명 0명, 0명 4명 이렇게 왕창 한쪽에서 뽑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여학생이 또 3명 있으니까 여학생에서 4명 뽑는 이런 경우 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남학생만 4명 왕창 뽑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지금 항상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반대 경우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쉬운 경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지금 9명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9명에서 4명을 뽑는데 왕창 남학생만 4명 뽑는, 즉 6명에서 4명 뽑는 이 경우가 이제 반대되는 경우니까 전체에서 빼서 계산하면 좋겠다. 여사건을 이용한 그런 풀이법을 하면 좀 수월한 계산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연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9, 8, 7, 6 곱하기 한 결과를 4, 3, 2, 1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 2, 8 이렇게 약분하겠고 3, 2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나머지 부분 좀 먼저 써놓을까요? 9 곱하기 2, 7, 14 이 정도 써놓고 그 다음 빼기 이거는 6 컨비네이션 2랑 똑같은데 그럼 6 곱하기 5 해주고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게 되면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산수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죠? 4, 9, 36에다가 9일은 9, 126일인가요? 됐습니까? 126에서 15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5를 빼니까 11인가? 110일인가요? 호호, 숫자 좀 특이합니다. 111 있군요. 자, 111. 자, 이 문제 맨 처음에 조금 살펴봤지만 자, 남학생, 여학생을 1명 이상씩 뽑겠다. 3명, 1명, 한 2명, 2명, 1명, 3명 이렇게 뽑는 이 가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뽑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명, 0명, 0명, 4명. 근데 여학생이 3명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면요, 이렇게 3명, 1명 이렇게 뽑는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6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곱하기 3명 중에서 1명 뽑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산수를 3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2번 하는 연산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fx 무리함수, gx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의역이 1과 2, 1과 2 이렇게 돼 있을 때 A 집합은 이제 fx 치역이 되겠습니다. 치역을 집합으로 하겠고 B 집합도 gx의 치역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네요. 그런데 두 집합이 서로 다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치역이 일치한다. 이런 항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리함수부터 이제 그래프에서 무엇을 그려가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평행 이동이 1만큼 돼 있으니까 1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가는데 정역이 1부터 2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만큼 사용하는 거겠고, 그럼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2를 대입해주면 결과는 1 대입하면 당연히 0이고요.
치역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유리함수 그래프도 지역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으쌰. 중요한 것은 점근선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Q가 되는데 Q가 양수랍니다. Q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Q 이렇게 양수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점근선 표시했고, 근데 P가 또 양수니까 1, 3, 4분면이니까 이쪽에 그리고 또 이쪽도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1하고 2가 이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값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게 1이 되게 이쪽은 이제 0이 되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야 자 어떻게 되겠다. 나온 결과 치역이 서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요 그려가는 요 과정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점근선 X 이곳이 3이 확실합니다. 점근선 Y, Q는 뭔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P 값이 양수니까 1, 3, 4분면, 1, 4분면, 3, 4분면 형태죠. 이쪽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의역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과 2 사이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일부에 관심이 많은데 자, 좌측에서 우리 미리 구해놨던 거하고 치역이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0하고 1이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에 열심히 대입만 잘하면 되죠. 자, 먼저 2를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Q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 2를 대입해주면 분모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되겠고 플러기 Q 이 결과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자, 위치에서 좀 살피면 P하고 Q하고 같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P를 대입해 주니까 2분의 P가 되겠고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P값, Q값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 2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값, Q값을 전부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하기 해달라. 이 더하기는 결과 구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중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이미 무리함수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돼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 이제 맞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치역 부분이 이 집합은 이제 원소가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같다. 치역이 같다. 이렇게 이제 치역이 일치된다. 이런 해석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치역이 나왔으니까 치역이 그리 되도록 유리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이 부분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완벽하게 잘 이해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한 규칙이네요. 7의 n제곱의 1위 자리수를 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의 n제곱의 요거 여기서 1위 자리 알겠습니다. 다른 거 관심이 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치역의 모든 원소들을 구해달라.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주면 결과 7 나니까 그냥 1위 자리 7이 되겠습니다. 그럼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7을 또 다시 한번 더 곱하면 9만 쓰면 되죠. 이게 앞에 이제 4이가 필요 없습니다. n이 3이면 이곳에다가 49에 7 곱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9에 여기다 그냥 7 곱하면 되겠습니다. 9, 7, 63. 자, 앞에 뭐 큰 숫자 이게 관심 없습니다. 1위 자리만 관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를 곱하죠? 7을 또 곱하면 3, 7, 21이 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 7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 이렇게 오고 다른 거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부분의 치역은 자, 7, 9, 3, 1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 4개의 숫자를 합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7, 3 더하기해주면 10이고 9, 1 더하기해도 10이니까 계산 결과는 2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좀 새롭게 정의된 형태처럼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이해하기인데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니까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입니다. 점 A와 유리함수의 점 P에 대해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점근선을 좀 확인해 보면요. X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을 x에다가 2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1 2에다가 마이너스 1 표시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 좀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면 x 마이너스 1 아직도 플러스 1이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좀 식을 좀 다시 써봐야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 아 2, 4, 3분 형태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제 대략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엔 요거 같아요. 2, 마이너스 1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이제 원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그려가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만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이 교점 찾아서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매우 불편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 이동. 자 정분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어떻게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갖다 놓는 거죠? 원점에다 갖다 놓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아까 이제 정리할 때 나왔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마이너스 4. 알겠습니다. 평행 이동을 딱 하게 되면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 y는 이꼴 마이너스 x분의 4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점 찾으면 되겠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갈 때 이 원 넓이가 어떻게 되겠다? 가장 작아지겠다. 산수가 매우 편리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x분의 4하고 x하고 그러니까 x 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여기 좌표가 이제 2,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이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 길이를 따지게 되면 길이가 이제 2 이렇게 되고 여기도 또 이제 길이 자체는 이제 2가 되는 거였으니까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이렇게 처리됐다. 넓이니까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넓이 자체는 당연히 제곱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8파이 이렇게 돼서 답을 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문제 뜻 파악하는 부분 좀 거기까지 좀 아까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접하는 부분. 자 이때 이제 자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해서 자 이쪽에 이제 4가 남아있던 이 부분 이걸 이용해서 자 이 그래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이 좀 더 이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교점 이렇게 찾아가서 풀어간 이 부분 자 이게 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간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풀이하는지 좀 보셨죠? 자 이렇게 풀이하면은 문제의 뜻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산도 좀 쉽게 잘 처리되고 어떻습니까? 좀 보고 좀 익히셔야 되겠죠. 자 13번 제가 한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가지고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77번째 오는 문자의 또 정 가운데 알파벳은 뭐냐? 그냥 알파벳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정 가운데 알파벳만 찾아달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A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4개의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되겠고 4팩토리얼은 24개의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77 아직 택도 없습니다. B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 아직도 안 되죠. C로 시작하게 또 2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자 요만큼 합하면 이제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60에 72 자 문자 72개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D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 24가 주면 이제 77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D로 시작하면서 제일 작은 앞에 오는 거는 이제 A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세 문자를 나열하겠고 그럼 3팩토리얼 하겠지만 6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이야 이게 지금 78이니까 이제 문자가 좀 넘어가는데요. 그죠? 오, 그럼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니까 안 됩니다. DA로 하는 거 이제 통째로 다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DA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왔을 때 그럼 다음 문자가 이제 B인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개 더 추가. 현재 스코어 74가 되는 거죠. 그러면 DA 하면서 C 하게 되게 되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두 개 추가돼서 76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자가 되는군요. D, A, 그 다음에 B는 됐고 C 됐고 C 다음에 이제 D가 오면 안 되니까 E가 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자가 이제 A, B 이런 문자가 77번째 문제가 되는군요. 자, 그랬을 때 저 가운데 오는 문자는 뭐다? E가 되겠습니다. E. 이게 중간에 이게 갑자기 또 이게 78에서 넘어가는 바람에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자, 77번째 숫자 찾는 거니까 자, 가장 기본 을 지켜라. 뭐 순열 문제와 관련된 거고 뭐 원리가 이제 많이 심각하게 사용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거 D에 4개의 문자 나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3개 쪽 이렇게 추가되게 되면 이미 72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A로 시작하는 거 다 했더니 77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 내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찾아가는 이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집중을 하면 이제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도 좀 잘 할 수 있으리라 좀 믿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야 되겠다. 이웃한다라는 부분들을 풀 때는 이런 것은 이제 이웃해야 될 대상들을 이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제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풀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웃하는 걸 빼요, 이렇게 답하는데 그건 아주 큰일 납니다. 실수하기 아주 딱 쉬운 그런 형태니까 절대 그런 원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웃해도 되는 것들. 지금 이제 여학생이 이웃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은 남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리를 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4명을 좀 나열하겠습니다. 물론 나열 가지수니까 4팩토리얼 좀 처리하겠고요. 나열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앞뒤 자리, 사이 자리 이런 데 하게 되면 이제 5개의 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5개의 자리에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 들어가는 가지수 4가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자리는 빼고 나머지 자리에 들어가니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4에다가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 20에 이곳이 20에다가 그러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 4, 24, 6, 20,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40까지. 오, 가지수 금방 팍 늡니다. 1440까지. 됐죠? 자,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맨 처음에 이제 원리 가르쳐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웃할 때 풀이 원리 묶어라 기억해야 되고, 이웃하지 말아라 할 때 풀이 원리는 자,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것이 풀이 원리였다. 됐습니까? 이웃하지 말아라. 실수하기 쉬운 그런 이론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수 n에 대하여 f가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십니다. 이런 조건 알겠습니다. 또 이런 조건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해 달라. 자, 그럼 뭐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짝수 형태고 이거 홀수 형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자, 98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가 되죠? 자, 2 곱하기 9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49가 되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49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49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9는 2 곱하기 24 빼기 1. 아닙니다.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49죠. 근데 이제 빼기 1 형태로 돼야 되네요. 오호, 그럼 요거 아닙니다. 그럼 2 곱하기 25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빼기 1, 50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요 n에 해당하는 25가 됐을 때 그 n을 풀려라. 그럼 25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깔끔 끝났습니다. 혼합 처리했고, 그 다음 100을 구해달라. 그럼 100은요, 자, 이제 위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2 곱하기 50 형태죠? 그러면 50이 되겠고, 자, 50인데 이게 또 여전히 또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은 2 곱하기 50에서 50 표시됐는데, 또 50은 또 2 곱하기 25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F25가 되겠고요. 25란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3을 주면 어떻게 되죠? 26에서 빼기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 이렇게 표시되나요?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은 이제 25로 풀렸고 한 번은 13으로 풀렸는데 두 개의 값을 또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8입니까? 38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없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얼마나 충실하게 잘 따라가냐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 짝수, 이 부분 홀수 이런 개념 형태로 표시된 거니까 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숫자 좀 찾아가는 이런 부분 됐습니까? 자, 이렇게 50 돼 있고 50은 또 다시 25 되고 20은 또 13 이렇게 풀어가는 이 과정.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적용하느냐 이런 형태의 뭐 싸움이니까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그냥 문제에 충실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역시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죠. 자, 그래프 다시 한번 좀 상식시켜 볼까요? 루트 x 됐고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 됐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됐고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제 부호에 따라서 사분면 형태의 방향의 이제 그래프 자체가 좀 달라지죠. 우리가 그려야 될 이 식을 보게 되니까 자, 3,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가 되겠고 플러스 5가 되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1, 2, 3, 4, 5만큼 평행 이동해서 자, 이곳에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m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곤란하군요. 근데 요 y절편은 이곳 마이너스 1입니다. 0, 마이너스 1 이곳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만나지 않도록 그려야 되겠다. 자, 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만나는 거죠. 이거보다는 좀 더 이쪽 이렇게 가도록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5였고 여기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었습니까?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x가 2 변했고 y는 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변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딱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더 세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값이 점점 음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럼 m 값은 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게 되면은 만나지 않겠다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정수m의 최대값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큰일 납니다. 이거 마이너스 3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어느 사분면 방향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프 그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 판단할 때 이제 직선 여기 지나는 점에서 직선 길이 그리기 이런 형태니까 자, 이런 키포인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무리 없이 잘 풀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드리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리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 지금도 이런 형태의 큰 틀에서 이 문제거든요. 이때는 자, 우리가 그럴 때 그래프가 문제 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이런 사실을 좀 잘 기억하게 되면 사실 맨 처음 접근할 때부터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너무 어거지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이제 그 형태는 이제 문제에 딱 적용해가는 그런 형태가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문제에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fx 그래프 0을 중심으로 함수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군요. 이걸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자,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그러면 다 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좀 상당히 힘겨운 문제가 되겠고 우리는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것이 어떤 성질이 있죠? y는 equal x 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y는 equal x 대칭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자,
y는 이꼴 x가 이쁘게 잘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y는 이꼴 x. 됐습니까? 자, 0보다 클 때는 y 절편이 2가 되겠고 그 기울기가 2분의 1x 그러니까 쭉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교점이 좀 생기겠죠? 자, 2분의 1x 플러스 2하고 y는 이꼴 x. 그렇게 되면 이항시키니까 2는 이꼴 2분의 1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4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 자체가 4, 그림을 좀 너무 이게 여기가 2인데 여기 4라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을 때는 2x 기울기가 2니까 좀 급격하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2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이퀄 또 마이너스 처리됩니까? 여기 좌표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것은 뭐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y는 이퀄 x 대칭인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려가면 되죠. 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역함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리는 게 이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그냥 y는 이퀄 x 하고 원래 그래프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를 열심히 이렇게 잘 구해 가지고요. 여기에다 몇 배를 해주면 되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이제 그래프만 열심히 좀 잘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만나는 두 개의 좌표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 y는 이퀄 x에 있는 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4, 4 요거로 이제 밑변으로 하면 되겠죠? 자, 밑변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밑변 길이 6루트 2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높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자, 0,2부터 y는 x까지 거리를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y는 이퀄 x니까 x 마이너스 y는 이퀄 제로가 되겠고 0,2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대입하니까 2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2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숫자가 깔끔하게 6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정답이 6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했고 그러면 그 넓이에 우리는 몇 배를 한다? 2배를 해서 정답 12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큰 흐름 틀에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 한번 좀 잡아볼까요?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고 역함수고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y는 이퀄 x하고 그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교점 자체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찾아놨으니까 교점들 했고 이제 이걸 이제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렇게 이제 처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쪽 구했죠.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서 자,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흐름 틀, 문제가 좀 살짝 좀 까다로워져서 중요한 흐름 틀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원소 3개면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부수히 많이 생길 텐데 자, 사실 이런 집합이 몇 개 있을까요? 7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되겠고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이제 곱하기 걸 빼니까 35개의 집합이 있는 거요. 자, 이런 35개의 집합들을 구해서 이 원소들을 또 합해서 뭐 또 이거 뭐 못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자, 이렇게 이제 서로 5개의 집합들이 있는데 이곳에 과연 1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곳 이렇게 되면 이건 6 컴비네이션이 원래 6개의 원소가 더 남은 거니까 이곳에 2개의 원소를 갖다 채워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5 이렇게 해서 15개의 원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는 뭐죠? 이 1이라는 숫자가 15번 계산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모든 원소의 합을 또 이렇게 3개인 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구해가지고 또 다시 합하고 이렇게 되면 자, 1은 15번 계산이 되겠다. 뭐 다른 원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번씩 계산되겠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된 이런 숫자들이 각각 15번씩 계산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어떻게 잘 됩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요?
2, 3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10에다가 20에다가 28이군요. 28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산수를 해야 되네요. 15로 해주면 58, 40에다가 14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300에 420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 답은 420이 되겠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이 이제 35개나 나오는 그런 집합들을, 이 35개의 집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소들을 좀 모두 다 써가지고 풀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이곳에 있는데, 자, 1이 과연은 1이 들어간 집합은 몇 개일까?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에서 골라내니까 15가 되겠다. 그 뜻이 이제 중요한데, 1이라는 부분이 15번 계산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다른 원소들도 다 마찬가지로 15번씩 계산돼서 처리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풀어가는 요 절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학습하시면 무난히 또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살짝 좀 업그레이드 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집중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제 설명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6, 7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4가 크네요. 여기도 F4가 크네요. 여기도 F4가 크네요. 4가 대장인가 봅니다. 잠깐만요. 1, 2, 4는 됐고 5, 6, 3이 없습니다. 3은 좀 예외적이니까 3만 좀 신경 쓰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4가 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돼서 1, 2, 3, 4, 5, 6, 7로 가는데, 자, 4가 지금 관심사죠. 그러면 4가 가장 쉽게 대장 같으니까 대장으로 싹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좀 3이 있었죠. 3. 그러니까요. 벤 다이그램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4가 여기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두 번째 게 좀 더 수월한 건가요? 3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4보다 작으니까 3은 7로 대응해야지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미 결정을 2개 해놓고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조건을 좀 살펴볼까요? 이때 1, 2는 각각 작으면 되는데 3, 5, 6, 7에서 나온 이 결과들은 또 5, 6, 7 나온 부분은 이제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 6, 7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좌측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자, 대응할 숫자 3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대개를 3개의 숫자를 이제 골랐다. 1, 5, 6 이런 식으로 골랐다. 그러면은 5는 1에 대응되고 6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가 하나씩 딱 대응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자, 3은 자유자재로 아무거나 가면 되는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2, 1도 역시 아까 이제 4가 가든 7보다는 이제 작은 숫자니까 그럼 역시 아무거나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은 자연스럽게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6이 약분되죠? 5, 4, 20에다가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20까지가 나오나요? 자, 됐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역시 5, 6, 7 가서 대응될 숫자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응해야 될 숫자가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겠고요. 3개가 골라져 있다라고 치면은 2개 남고 2개 남아서 가서 대응하는 거 2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10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20 처리되네요.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140까지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틀을 이제 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니까 뭐 큰 부담이 없는데요. 처음에 이제 읽을 때 긴장했던 것보다는 좀 그만큼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4라는 녀석이 대장 노릇을 하는 정도로 크게 되겠다. 근데 예외가 있는 요 3은 규칙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아예 4가 대장 노릇이니까 아예 제일 큰 값으로 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다른 숫자들은 다 4보다 작으니까 이 3을 7에 이제 대응을 해서 고정을 딱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조건들을 좀 따져갈 때 5, 6, 7에서 나온 결과들은 이미 또 세팅이 돼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완전 거짓말로 했는 거요. 5, 6, 7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 3을 했는데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거 거꾸로 돼야 되네. 7이 1 가야 되는데
이런 7이 1 가고 6은 6이고 5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대응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렇더라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점검해보면서 저 바로 잡았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규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뭐 3은 애초부터 자유고요. 1, 2, 이 부분은 그냥 4보다 작은, 7보다 작은 나머지 원소들에 대응하면 되니까 그 세 개를 그냥 나이라는 가지수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들을 때 조금 실수한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실망하셨을 텐데 나중에 좀 바로 잡았습니다. 자, 5가 좀 커지는 거니까 됐죠? 5가 이제 큰 숫자에 대응되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대응되는 과정. 자, 가지수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실수 없이 저렇게 연산을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규칙들,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는 건지, 원래 경우수가 이런 논리 절차를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건지 조금 보고 여러분들도 좀 학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1과 3 사이에서, 와 근데 여기 또 절대값이 있어서 이 값이 또 둘로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x값이 1과 2 이렇게 사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값이 작으면 이제 음으로 풀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여기 보니까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이런 형태로 식이 처리해야 되겠고,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은 이 부분이 양이니까 그대로 그 마이너스가 되니까 3-x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5호 3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런 특징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13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13으로 고치게 되게 되니까 3하고, 그럼 이제 이 숫자를 범위를 결국은 줄여서 또 한 번 더 줄여서 이제 9분의 13에서 이제 결국은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제 13 범위 안에 있는 숫자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19 역시 마찬가지고, 19는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는 13 범위에서는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꺼내서 3분의 19, 3분의 19도 3, 6, 18 범위 넘어가니까 또 3을 한 번 더 꺼내서 됐습니까? 그럼 9분의 19 이런 형태 만들었을 때 이제 대입을 해서 풀겠다. 알겠습니다. 47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7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입해야 될 13을 대입해주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3분의 47, 9분의 47, 9분의 47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3, 9, 20죠. 넘어가는 숫자니까 너무 큽니다. 그러면 27분의 47. 자,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범위 안에 좀 들어온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F47은 계산하게 되면 이제 27 세 번 한 겁니다. 세 번 이렇게 하겠고, F27분의 47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7분의 47은 어떤 숫자인가요? 이게 27에 2배를 해주면 54 이렇게 되니까 54가 안 되는 거니까 2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 형태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27 그러면 이것에 27분의 47 빼기 1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요 안에서 분수 계산하지 마시고요, 곱하기를 해주면 47 마이너스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요, 59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59 3분의 59 9분의 59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27분의 59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54를 좀 살짝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81은 안 되는 숫자니까 알겠습니다. F59를 한다는 이야기는 27분의 1 되게, 27분의 1이 아니라 27이죠. 자, 27 이렇게 처리 되겠고, F 여기 27분의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5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값은 근데 54 2보다 좀 큰 값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3-x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27에다가 3 27분의 5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분수 계산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곱하기해서 81-5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를 좀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계산이 얼마 나오죠? 2에다가 7에서 5를 빼니까 20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22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F47하고 더하기 F59였나요? 59 계산하게 되면 20 더하기 22 이렇게 처리돼서 최종 결과는 4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조건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잘 뭐 이해해서 뭐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함수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얼마나 주어진 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숫자를 좀 줄여가는 거죠. 여기 x라는 이 숫자를 원래 3x라는 큰 숫자인데 이렇게 줄여가는 그 규칙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과 3 사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산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이 샘플 예 들은 거 보니까 하나는 이쪽, 하나는 또 이쪽에 있는 예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것들도 서로 이제 다른 형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대입도 해야 되고 한 번 또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조건, 그 조건에 또 이제 두 개의 범위였는데 얘도 두 개,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두 개 돼 있는 아주 좀 바람직한 예쁜 모양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으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2번 소수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순서상 개수로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들이 되어 있는데, 절대값들은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x값이 뭐 1이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2 곱하기 y도 절대값, z도 절대값, 2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하고 정상적인 이제 우리 가지수를 구해가는 연습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의 풀이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좀 가볍게 보게 되면요, 이 절대값이 없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고 절대값이 없는 형태. 그렇더라도 이제 뭐 그렇다는 뜻이지, 제가 절대값은 없애지 않고 풀겠습니다. 자, 풀이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이제 등식 형태로 된 부분을 이제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냐면, 자, 개수가 큰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y 절대값 빼기 z 절대값 이렇게 된 결과가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 식을 보게 되게 되면, 자, z 절대값보다는 y 절대값이 더 커야 되겠고,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제 0보다 크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10보다 작다라는 두 개인데 그 차이가 1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겠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x가 1일 때를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y 절대값 빼기 z 절대값 3 처리되니까 여기가 이제 7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y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죠. z 절대값보다는 이제 y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 그냥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y 절대값을 z 절대값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게 이제 z 절대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그러면 z값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나요? z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3보다 이게 그러면 이제 z가 이쪽에 x가 1이었으니까 이것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z 절대값은 1보다 큰데, 근데 이쪽은 이제 3보다 작다. 그럼 z 절대값이 2인 경우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뭐 y는 뭐 알아서 채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그러면은 z가 2 이렇게 되면은 y는 그에 맞춰서 결과가 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x가 2일 때를 조사해야 되는데, 2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2가 되게 되면 계산하면은 6이 되는 거니까 가서 빼면은 이게 절대값 계속 쓰는 게 무지 불편하군요. 결과가 이제 4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쪽에 z 절대값 더하기 4 결과가 1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z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당하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일단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3 되겠고, 이게 그러면 4 되겠고, 6보다 작으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겠고, 나오는 순간 y 값은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3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6을 빼니까 6 빼는 거 맞죠? 3이죠. 3이니까 6 빼니까 1 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식에 와서는 y 절대값이 이제 z 절대값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3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4부터 해야 되겠고, 4, 5, 6, 7, 그 다음에 이게 얼마죠? 9보다 작으니까 8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부분이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가 되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되게 12가 되니까 y 절대값 마이너스 z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식을 대입해 보게 되면 지금 z 절대값, y 절대값이
z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돼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지금 이쪽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값이 1, 2, 3일 때 세 번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개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여기 한 가지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되나요? 다섯 가지에다가 네가 잡히니까 아홉 가지가 되죠. 이 아홉 가지를 여기다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절대값 부분은 그냥 이렇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아까 계산한 것을 사실 이제 절대값이 1인 거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절대값이 2인 거, 절대값이 3인 부분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얼마가 됐습니까? 8, 9, 7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72가지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좀 기억해야 될 항목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들어야 되겠죠? 자, 절대값 부분 당황하지 말자. 이 부분들은 그냥 나중에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을 풀어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은 자, 이렇게 개수가 큰 부분을 기준으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x를 기준으로 한 부분 보셨죠? 자, 개수가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에 결정됐을 때 나머지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풀이에 접근해가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리고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자, 애초부터 이제 이게 하나는 방정식의 부등식인데 문자가 S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인데 제가 이제 나름 좀 절차를 좀 정확하게 잘 지켰죠. 제가 한 이 풀이 방법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